되게 지금 반짝반짝 예쁘게 빛으로 빛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베키스타 측에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제품을 받아서 오늘 집에서 붙여가지고 왔는데, 덕분에 여기 올 때까지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은 저 같은 셀프 네일 초보자도 좀 네일을 즐길 수 있도록 셀프 네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 베키스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키스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 순서. 근데 이거 글씨체 때문에 PDF로 화면에 보이는 목차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선조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셀프 네일 시스템에 관련한 특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베키스타는 현재 약 10평 규모의 셀프 네일 무인샵을 런칭할 계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무인샵 런칭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과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who, where, how, 주고객은 누구일지, 무인샵을 어디에 차릴지, 무인샵을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현재 셀프 네일 시장 규모는 어떠하고 무인샵 시장 규모는 어떠한지 알아봤더니 2020년에 코로나 이후로 셀프 뷰티 트렌드가 활성화되면서 2018년 700억에 비해 2021년 3천억으로 셀프 네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인샵 같은 경우에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900% 정도 매장 수가 증가할 정도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고, 주 이용층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비교적 젊은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 고객 측, 즉 메인 타겟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네일 제품을 살 때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이용할까 좀 찾아봤더니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온라인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한다면 이런 셀프 네일 무인샵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은 과연 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타겟을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연령별 이용률을 찾아봤더니 20, 30대는 약 98%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는 반면 10대는 약 60% 정도로 50대보다도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셀프 네일 관련 논문을 찾아봤더니 10대가 셀프 네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고 연령이 낮은 여성 소비자일수록 셀프 네일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키스타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제품이 4, 5천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또 무인샵 같은 경우에도 네일샵은 3만 5천에서 5만원대인데 8천에서 만원대로 4, 5배 정도 저렴한 현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실제로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붙잡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물어봤는데, 먼저 온라인 쇼핑몰 이용료 같은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0대는 이런 카드가 잘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고 말을 해줬고, 또 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저렴한 비용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셀프 네일 무인샵이 차려지게 되면 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2가지 이유를 들어서 갈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먼저 네일샵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비용, 그리고 친구들과 놀 때 간단하게 붙였다가 학교 갈 때 또 손쉽게 바로 뗄 수 있는 이런 젤 네일 스티커의 편리함을 이유로 셀프 네일 무인샵을 자주 이용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와 실제 인터뷰를 토대로 이런 셀프 네일 무인샵이라는 사업 아이템은 1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주 네일 아트 고객층인 20, 30대 여성이 아니라 메인 타겟을 10대 여성으로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잡을 거는 해결했고, 이제 어디에 차릴 건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10대가 과연 어디를 많이 가냐, 부산의 유행가 어디가 많냐 찾아봤더니 서면, 해운대, 광안리 쪽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서면과 해운대에 런칭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평균 임대료가 1,500에서 150, 2,000에서 150으로 굉장히 매우 높은 임대료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베키스타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500에 5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또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이 550으로 서면 해운대 10평 규모의 점포를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전무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면과 해운대 지역을 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굴하지 않고 새로 한번 찾아보자, 재탐색을 해보자, 어떤 기준으로 할까 찾아봤더니 이런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음식점, 카페를 10대들이 여가 시간에 많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10대 하면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또 학생이 많으려면 이런 학교가 좀 밀집되어 있고 많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세 조건을 바탕으로 떠오른 후보가 부산 진구의 양정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지금 학교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10대 여성이 있는 학교만 7곳이고 저희 지금 현재 메인 타겟은 아니지만 원래 메인 타겟이었던 20대 여성이 있는 부산여대, 동의과학대까지 굉장히 많은 학교가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 1평균 유동인구를 봤을 때도 양정동은 약 2만 1,000명으로 서명과 해운대 광안리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권 같은 경우에도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카페의 경우 전년 대비 9.4%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정도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55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양정동의 매물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매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한 가지 뽑아봤습니다. 성모여고와 동의과학대에서 내려오는 길목이 있는 곳인데요. 543이라는 조건이라서 저희의 편실적인 조건에 부합하고 2층 작은 다락방도 이용이 가능해서 좀 최고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10대 여성을 타겟으로 선정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거리였던 어디에 입점할지는 해결했으니 이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겠죠. 먼저 인테리어 같은 경우 좀 베키스타의 고유 컬러풍인 핑크 계열의 컬러를 도배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핑크빛에 좀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밖에서 봤을 때 여기 누가 봐도 네일 매장이구나, 네일 관련 매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디자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까 인터뷰를 나눠봤을 때 친구들과 네일을 하고 나서 이런 좀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좀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사진 인화기까지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먼저 온라인 같은 경우 숏폼 광고를 먼저 생각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10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숏폼 채널 이용 시간이 63분으로 2배 가까이 좀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 틱톡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는 컨텐츠가 뷰티 관련 컨텐츠일 정도로 10대 여성에게 숏폼 광고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 이런 숏폼 광고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키스타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숏폼 컨텐츠가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톤만 보여주는 디자인만 강조하는 형태의 숏폼 컨텐츠라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어떠한 컨셉과 좀 스토리가 있는 숏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베키스타 본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베키스타 본사에 직접 찾아가서 좀 광고 콘티를 재밌게 제작을 해봤는데 좀 짧게 설명하자면 한 남녀 커플이 걸어가다가 여자친구가 내 무인샵을 발견해서 저기 한번 가보자 했는데 남자친구는 두 가지를 들어서 싫다고 합니다. 내일은 너무 비싸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 안 갈래. 하지만 결국 여자친구 말 들어야죠. 그래서 가가지고 구매를 할 때 보니까 가격이 8,900원에서 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구나 이런 1차 깨달음을 얻고 또 여자친구랑 같이 오순도순 서로 꾸며주면서 하는데 시간이 원래는 1차 가면 한두 시간 걸리던 게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이 나는 2차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손톱 사진도 찍으면서 좀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클로즈업을 하면서 끝나는 이런 광고 콘티를 제작해봤고요. 다음으로 오프라인 전략으로는 전단지 홍보인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지금 전단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현재 선착순 500명 무료 이벤트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젤리 스티커 같은 경우 원가가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수익률 50% 정도입니다. 그럼 500개를 했을 때 대충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입소문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전단지 홍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저희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서명과 해운대는 좀 입점하는 걸 포기를 했는데 입점하는 건 힘들지만 누구나 가서 전단지 홍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단지 홍보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의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자들의 좀 피드백을 얻고자 메일을 돌렸습니다. 창업 유관 기관이라던가 창업 동아리로 많은 곳에 좀 돌렸고 그중 동아대학교에 있는 창업팀 컨퍼머와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총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에 3개는 뭐 다 아는 거죠. 국내 최초고 10대가 되는 고객이 있고 무인샵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서 고정 지출이 적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 도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저희는 자판기를 통해 직접 구매를 해야 제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난 사고가 적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현재 1호점까지는 이제 직접 차리시고 2호점이나 3호점부터는 좀 점주를 영입하는 B2B 영업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봤을 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매월 고정 지출은 저희가 100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고 전기세랑 포함한 100만 원 정도 들겠죠. 아까 제가 그 원가가 4천에서 5천 원 정도로 순수익이 50%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에 20명만 와도 한 달에 순수익 200만 원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1년 안에 총 2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회수가 가능한 거겠죠. 저희는 이러한 정비로 봤을 때 예비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자본이 굉장히 적은 좀 젊은 세대들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사업 아이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비 창업자 여러분,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발품 많이 팔았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 뭔가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좀 목표 타겟을 정하는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좀 봤고요. 인터뷰할 때도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죠. 네. 저희가 제품을 대표님께 미리 연락해서 찾아가서 받아가지고 인터뷰하면 이거 제품 드리겠다. 저희가 나눠드린 제품. 그래서 하나 나눠주면서 이렇게 좀 꼬셨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되게 상기돼 있어가지고. 절대.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뷰를 듣고 뭐 부동산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여러 데이터들, DB들을 가지고 이제 논리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데 이제 인터뷰를 어느 지점에서 뭐 누구랑 몇 명이랑 했는지 데이터가 언제적 데이터냐, 사건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뭐라고 하죠?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 뭐 데이터가 이게 몇 년도의 데이터인지, 뭐 몇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 거,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일반화시킨 게 아닌지, 그런 좀 뭐라고 하죠? 그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에 대한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 논리도 굉장히 좋은데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좀 갸우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조금 아쉬운 또 외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 통계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연도라든가 그런 명수를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종소리 때문에 너무 이게 압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 그냥 기록만 해놓으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인터뷰 같은 경우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 말고도 제가 일을 하는 곳에 좀 점포가 좀 10대들이 많이 오는 건데 제가 올 때마다 사탕 하나 지켜주면서 나 지금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그거 별로다, 안 갈 것 같다라고 하는 10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이거 대체 언제 나오냐, 언제 차릴 거냐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아까 샵에 들어가면 네. 일단 이걸 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카드를 같은 걸 받는 구매를 하다 하면 이거 외에도 네. 이제 소요되는 어떤 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대표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책상에 이거를 붙이고 나서 구우려면 1분 정도 UV 램프라는 곳에 구워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책상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용료를 받을지는 지금 대표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젤리 말고도 뭐 이런 스티커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해봤냐면 이제 다른 부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만약 필요 없다 그러면 가게 안에 가게라고 이제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장치만 이런 그 자판기 같은 이것만 다 설치를 하다 하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이윤을 쉐어링하면 되지 않냐. 그럼 쉐어링할 수 있는 비용이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렌탈비만큼은 충분히 이제 이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부대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런칭 전략을 생각했을 때 인생 내 것 같은 이런 무인 사진관이나 셀프 빨래방 같은 거에 자판기를 놓는 형태를 생각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셀프네일 무인샵이라는 것을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심사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나중에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충분히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빨래방 들어가는데 자판기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 있냐? 오케이. 아무튼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